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평택대학교 다녀오느라고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에 좋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한 번만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여러 번 조사를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사망률을 35% 정도 줄일 수가 있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25% 정도 이렇게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써놓은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핵심은 꾸준한 신체 활동. 세상에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밭일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집안일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활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만나본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도 모두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최근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85개의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면 병으로 일찍 사망할 확률이 30에서 4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운동량을 조금만 늘려도 사망 위험이 20에서 2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운동은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얼마나 운동하느냐만 본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운동 습관이 변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점점 늘려온 사람은 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합니다. 버스를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논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언제라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건강에 좋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준 것이고요. 85개나 되는 여러 개의 연구를 다 종합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논문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곳에 이제 실린 거고요. 제목을 보시면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게 이제 신체 활동이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젝토리스 앤드 어큐뮬레이션이란 말이 있는데요. 트레젝토리라는 거는 어떤 추적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신체 활동을 크게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눴거든요. 하나는 이제 꾸준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또 하나는 반대로 전혀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을 때는 운동을 별로 안 했는데 점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나이 들면서 이렇게 운동량이 이제 증가하는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젊을 때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을 포기하고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를 이제 트라젝토리라고 하고요.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운동한 그동안의 총량,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한 거의 총량에 대한 그런 연구라는 거고, 오버 어덜트후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만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 청소년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이거하고 their associations, 트레젝토리하고 어큐뮬레이션의 관계, 뭐하고 관계냐면 all cause mortality라는 게 모든 원인의 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뭐 여러 가지로 죽은 거를 다 합치는 거를 all cause mortality라고 하고요. 이게 사망률이고요. cause specific mortality라는 거는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 보통 뭐 질병에 의한 사망이죠. 암이나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걸로 죽는 그런 것들의 연관성을 본 거고요. 시스테마틱 리뷰 앤드 메타 어널리시스 이거 보통 같이 쓰는데요.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해 가지고 종합 분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시면은 85개의 스터디를 이제 봤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래젝터리, 타임 베링 앤 어큐뮬러티브 에버리지 이게 아까 말한 그 운동을 이제 어떻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계속 꾸준히 하는지 많이 하는 꾸준히 적게 하는지 이런 거 하고 큐뮬러티브 하고 에버리지 그러니까 누적을 얼만큼 했는지 뭐 이런 걸 봤다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 재미있는 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표입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What is already known on this topic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What this study as 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5가지를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했고요. How this study might affect research practice or policy 이번 연구가 앞으로 향후의 연구라든지 또는 어떤 practice라는 건 진료죠. 그리고 policy라는 건 정책 의료 정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요약해서 딱 보게 돼 있어서요. 보통 논문은 이렇게 초록을 읽고 흥미가 있으면 뒤에 내용을 보는데요. 이쪽 논문은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는 거는 이제 higher physical activity levels are generally associated with a low risk of all cause and cause specific mort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higher 많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뭐랑 연관돼 있냐면은 all cause and cause specific mortality 모든 원인의 사망하고 특정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의 그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meeting PA guidelines is generally recommended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PA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신체 활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얼마 이상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걸 이제 가이드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중등도로 뭐 하루에 30분씩 해라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중등도가 아니면은 이제 하루에 1시간씩 해라 이런 거에 이제 미팅 맞춘다는 것이 제너럴이 일반적으로 이제 recommended 권고된다.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dverse라는 게 이제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열심히 운동하는 게 권고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A level is not constant across the life course.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신체 활동의 그 정도는 not constant 일정하지 않다. across the life course. 인생의 삶의 그 기간 동안에 쭉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젊을 때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 패턴일 수도 있고요. 젊을 땐 전혀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constant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고요. But most studies examining the associations between PA and health outcomes only measures PA at a single time poi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연구 결과들은 조사를 했는데 associations between PA and health outcome 그러니까 신체 활동하고 건강의 어떤 결과의 그 연관성을 조사를 했는데 only measures PA at a single time point 그러니까 physical activity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한 번만 딱 쟀다는 거죠. 이제 한 번만 딱 재서 너는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야 너는 적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보통이야 이렇게 한 번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사 당시에는 운동을 안 했는데 그 후로 많이 하게 된 사람들은 조사 당시에 안 한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연구를 이번에는 하게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된 거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은 This review provides the first and currently largest meta-analysis of quantitative estimates of risk reduction for different mortality outcomes based on different PA patter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긴데 different PA patterns가 아까 말한 4가지 패턴 계속 꾸준히 운동을 많이 하느냐 꾸준히 운동을 안 하느냐 뭐 그 두 가지는 결정이 되어 있겠죠. 또 하나는 운동을 안 하다가 많이 한 분, 그다음에 운동을 했는데 안 하게 된 분, 뭐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한 거는 이제 처음이라는 거고요. first and largest 지금까지 이제 처음 하는 거고 가장 큰 메타 어널리시스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repeated PA measurements enable more
diverse approaches to model PA accumulation over time and allow for more accurate effect estimates for health outcomes compared with single PA measurement.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한 번 재는 것보다 여러 번 repeated PA measurement, 여러 번 신체 활동을 재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제 being constantly active is associated around 30 to 40% reduction in all cause mortality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를 consistently active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모든 사망률을 30에서 40% 줄인다는 거고요. while 반면에 increasing PA is associated with 20 to 25 lower risk of all cause mortality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increasing PA라는 거가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했는데 점점 이제 신체 활동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모탈리티를 20에서 25% 줄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 논문을 이제 요약한 표가 이건데요. 이제 A번은 constantly active,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많이 한 거고요. B번은 젊을 때 운동을 안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하는 increasing PA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decreasing PA입니다.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하다가 점점 안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망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운동 시간입니다.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느냐는 거고요. 그랬을 때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점선에 있는 게 WHO가 권장하는 이제 주당 운동 시간만큼 한 겁니다. 그 정도 했을 때 한 60% 정도 이렇게 사망률이 40% 이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저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확실히 운동을 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심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50% 정도까지로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하여튼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면 사망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을 늘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운동 시간에 따라서 쭉 떨어지는 게 아까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덜 떨어지죠. 그래서 그 WHO 권고 정도로 운동을 하면 한 25% 정도 사망률이 감소를 하고요. 운동량을 쭉 늘리면 아무튼 어느 시기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운동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줄게 되면은 이제 사망률이 1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운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당장 운동을 하시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찍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50분이 되면 항상 일어나서 벽에 기대고 서기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다리에 힘도 붙고 좀 활력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또 벽 짚고 팔굽혀펴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땅에서 이제 팔굽혀펴기 하는 것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땅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 보면 자꾸 손목이 아파갖고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그런 걸 알고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운동하기 싫으면 이제 다치게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쉬자 뭐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